이제 봐봅시다. 이거 파일 필요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보내줄게. 마스크 안 끄고 수업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아무튼 그냥 올리지 않을게요. 보자. 두 이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4점 A, B, C, D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일 때 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게 우리 목표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만 알면 되는 거냐면 일단은 여기에 주어진 게 넓이가 1이고 이 좀 찌끄만 삼각형의 넓이가 9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이제 이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바꿔서 생각할게요. 무엇을 이제 생각해 줄 수 있냐면 봐봅시다. 3이고 1이고 9인 거 다 알았어. 그냥 이것만 가져올게요. 너무 크다. 이렇게 가져올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2차 함수랑 직선 사이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빼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새로운 함수는 만나는 교점이 뭐에서? 만나는 교점이 X축에서 만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타내 봤더니 이 두 개를 빼봤더니 이런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y는 mx 주어진 대로 이렇게 놓읍시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뺀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함수를 h1x라고 놓는다면 얘는 fx-m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함수랑 이 좀 밑으로 길쭉한 함수 이 함수랑 이 직선을 빼줬습니다 라는 것은 얘도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질 건데 당연히 교점이 우리가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식을 적어봤더니 h2x라고 할게요. 얘는 gx-mx예요. 그럼 잘 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엇의 넓이를 구하는 거냐면 BRT 이거 이제 BRT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길이 대 이 길이 B를 알아. 이게 이제 넓이가 1이고 9니까 1대 3이다 라는 B를 아는 건데 이 B만 알아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함수도 그렇고 이 함수도 그렇고 뭐가 똑같아요? 축이 똑같아요. 축이 x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m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축이 2분의 m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이 2분의 m이 되면 당연히 봐봐. 우리가 이제 이 길이 b나 이 길이에서 이 길이 b나 지금 이 길이에서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 2차 함수의 이 교점 자체가 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에요? 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잖아.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거에서 이거의 b는 지금 봐봐. 축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이니까 이 b도 당연히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라는 걸 아니까 얘의 b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이 길이 대 이 길이 b를 알았어요. 1대 4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 된다고? 1대 4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넓이 b는 몇 대 되는 거예요? 1대 16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겠습니다?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이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개념은 여기서 이제 잘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야. 생각보다 수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거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빼서 생각하면 지금 축이 똑같아서 B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9번 봅시다. 9번을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2인 정사각형이 있어. 그리고 이제 CD의 중점, AD의 중점을 각각 찍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꼭지점이 M이고 포물선에 대한 꼭지점이 AD N에서 접한다. 그때 P1 A, B에서 출발한 점이 P1, P2인데 P1, P2가 포물선이네. 봅시다. 이 포물선 P1하고 P2 이렇게 포물선 위를 따라 같은 속력으로 이동할 때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하냐면 얘랑 얘는 어차피 정사각형에 들어있는 형태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 들어있는 형태니까 정확히 대칭시킨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알겠어요? 정확히 뭐에 대해 대칭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BD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최소 거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는 거고 이제 B를 따라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는 거예요. 각각의 속도가 똑같이 쭉 갔을 때 언제 이 점들의 최소값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 그럼 우리가 한번 구해 봅시다. 한 변의 길이는 2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는 2예요.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출발을 하네. 그러면은 얘는 정확히 대칭이니까 대칭이에요. 정확히 대칭이지.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이동한 거리랑 이 이동한 거리가 똑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랑 똑같을 거고 지금 이거지? 이 거리? 이 이동한 거리가 이거랑 똑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점의 좌표가 있다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은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준점을 줘야 될 건데 잘 안 보이니까 기준점을 주면 이 길이잖아. 이 길이. 이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이 길이야. 그러면 합동이 생기네. 이렇게 합동이 생기지? 똑같은 길이가 또 있나? 대각선을 그으면 우리가 지금 간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뭐가 되냐면 합동이 돼요. 그렇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사실은 알지? 그렇지?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 길이랑 삼각형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대각선의 길이의 절반은 똑같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각의 크기가 지금 똑같냐면, 지금 이게 45인데, 이 각이 지금 똑같단 말이야. 합동이라서. 이게 45인데, 이게 합동이라서 각이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 대해서 좌표를 주면 이거를 A, B, C, D, E라고 놓고, 이 움직이는 점을 P, Q라고 놓읍시다. 오케이? PQ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AE랑 QBE의 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라는 사실도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지. 그지? 합동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라는 건데, 이 길이랑 지금 이 길이가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P2의 길이랑 Q2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P2의 길이랑 Q2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하나 더 아냐면, 봐봐. 이 A, E, B는 원래 직각이잖아. 이 직각이에요. A, E, B가 여가 직각이야. 근데 이 각을 더 가고 이 각을 빼줬잖아. 합동인데 빼주면 우리가 무엇도 직각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냐면, 이 P, E, Q의 각도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도 확인이 돼요. 직각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확인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똑같이 쭉 이동하는 건데, PQ의 길이에 뭐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그지?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겠어? 어차피 이 길이 이 길이고 1대1대 루트 2로 똑같은 거니까 P2의 길이가 최소가 됨을 보이면 충분하겠어요? 오케이? P의 길이가 최소가 됨을 보이면 충분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길이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얘를 0,0으로 두는 게 가장 깔끔하겠지? X축, Y축 이렇게 줘버리면, 일단 어차피 이 길이만 구하는 게 우리가 목표가 되니까 얘가 0,0이고, 이 점에 좌표를 줘야 되니까 이 식을 세워줄게요. 이 식은 지금 1 증가할 때 2 감소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 증가할 때 2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 또한 놓을 수 있는데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t,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거리를 세워줘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0,0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세워봤더니 세워봅시다. 그러면 t의 제곱,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루트 4t의 제곱,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인데 당연히 이걸 최소값 구할 수 있지. t의 제곱을 뭐 다른 걸로 치환을 해서 처리를 하면 4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니까 얘 8분의 3 대입하면 최대값 나와요? 최소값 나와? 8분의 3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지만 8분의 3 미분하면 8t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그만 쓸까? 수트 안 배워주고 있지? 안 배워주고 있지 수트. 이걸 배웠냐? 미분하면 8t 마이너스 3이니까 8분의 3 대입하면 최대값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최소값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거기다 뭐 곱해줘야 돼요? 루트 2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오케이? 알겠어요? 해줘? 안 해줘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들이 합동이다라는 것을 찾고 합동이라는 걸 찾고 이 길이비가 1대1대 루트 2가 됩니다. 라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어, 6번 봅시다.
가보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양수 AB를 실근 중 두 군이 양수가 되도록 AB 값을 결정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AB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일단 인수분해가 되잖아. A, B, B, A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B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A. 그러면 이 식이 x 플러스 1에 a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음수의 근인을 가지니까 여기에서 양수인 두 개의 근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이제 2차 방정식이 양수의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군의 합이? 두 군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군의 곱도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군의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a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군의 곱. 어차피 1이네.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판별식 d를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해요. a분의 a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한테 구해주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 a분의 b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요? a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3차 방정식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a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a의 제곱으로 싹 나눠줄 수 있는데 a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지금 a분의 b 형태 나오는 거 보여요? 오케이? a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a분의 b가 되고 플러스 a분의 b의 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나오지. 1-a분의 b는 0보다 크니까 a분의 b는 뭐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1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a분의 b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a분의 b는 이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니까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구하는 거니까 얘를 t로 치환해서 그냥 구해버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t는 뭐보다 작거나 뭐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t는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얘만 만족하는 거네. t의 최대값 뭐가 되겠습니다? 마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 조건 항상 너희들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조건인데 이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a의 제곱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차피 양수니까 분모 반응은 안 변하겠지? 그래요? 이 조건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봅시다. 8번 봅시다. 8번 봤더니 4차 방정식 두 허근과 중근인 실근을 가질 때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러한 형태는 많이 봐봤는데 어떤 형태냐면 지금 이런 형태잖아.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는 0 이러한 방정식 풀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지? 이런 이제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는 x의 제곱이 음수가 등장할 때가 있고 x의 제곱이 양수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음수가 되면 당연히 얘는 뭘 갖고? 허근을 갖고 얘는 뭘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확근을 갔는데 그리고 중근을 갔는데 그러면은 x의 제곱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근을 갔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해 줘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x의 제곱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0대입 했을 때 등호를 만족해야겠네. 0대입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고 4, 1 마이너스 그래서 a는 4 또는 a는 마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 대입해 보고 말 대입해 봐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이건 너희들이 찾을 수 있을 거야. 넘어갑시다. 그 다음 보자. 12번 봅시다. 1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건데 너희들이 금방 까먹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쪽에 적읍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고 a의 n-1제곱 a의 n-2b 쭉 해서 b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만 풀고 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 x의 n제곱 x의 n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x-1에 x의 n-1 x의 n-2 쭉 해서 1까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봐봐. 근이 1을 포함해서 알파 1부터 알파 n-1까지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을 갖겠다라는 거잖아, 알파는.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바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봅시다. 니은은 이거 다 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1, 곱할 거. 알파 2 쭉 해가지고 알파 n-1까지 다 곱한 건데 얘는 1분의 이게 끝에 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몰라서 니은 틀린 거예요. 오케이? 짝수일 때는 당연히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이면 뭐가 되는 거야? 홀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1이 될 것이고 홀수면 이거분의 1이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뭐라고? 하나만 해볼까? 3차식이랑 4차식 해볼게. 3차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1인데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건데 이거 3개 다 곱하면 1 돼야 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 되지? 4제곱 해봅시다. 4제곱 하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델타까지 있는 건데 다 곱하면 짝수야.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데 1 되지. 보고 달라요? 이거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건 마이너스 1이잖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곱한 거는 1이잖아. 달라요? 달라져요.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볼 건데 얘는 뭐예요? 얘가 결국 근이 이건 이제 자꾸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건데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 식 자체가 인수분해 되기를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식 자체가. 그렇지. 알파 1 쪽에서 x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 그래.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한 거예요? 1 대입한 거니까 구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13번 보자. 13번. 야, 이거는 앞에 뭐 있지 않았냐? 복수수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그지? 없었어? 이거 자료 등장하는 건데. 이렇게 근을 가지면 당연히 3차식이잖아. 3차식은 반드시 실근을 가질 것이고 베타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에 2차식에 대해서 형태가 cx 플러스 d에 대한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봐봐. 2차식이 한 근이 알파고 다른 한 근이 알파의 제곱이래. 그러면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그렇지. 켤레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켤레 복소수 취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바의 제곱이니까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양식에서 정리해 봤더니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허근은 여기에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에 허근이 알파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알파는 이것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 2차식의 형태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한테 주어지기를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최고차항 계수도 1이고 상수항 계수가 마이너스 5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전개하면 a, b 구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보자. 19번. 오,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 얘들아, 잠깐만. 1이다. 이거 어디서 푼 거 같지 않냐? 그지? 이거 기출문제인데? AB의 길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식 다 적어봐. 둘레 길이가 5예요. 이게 X, Y, Z. 라고 넣읍시다. 이게 Z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그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렇지. 5. 그렇지. X, Y는 Z. 그 다음. 그렇지. 제곱이 제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Z 구하는 거지. Z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잖아. X 플러스 Y 알고 합, 곱, 제곱 알아요. Z에 대한 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혹시 못 세운 친구들 위해서? 혹시 못 세운 친구들 없지? 한 문자로 했는데 왜 안 나와? 그 내용씩 넣으세요. 아, 2차식이잖아. 이거 2차식 아니야? 말고 한 문자는 한 문자로? 어떻게? 한 문자로 어떻게 했어? 복잡하지? 됐어? 비례식 그러니까 저 잘못이라 해가지고 한 문자로 해가지고 다. 근데 안 나왔어. 한 문자로 이것을 Z로 삼아서 풀기에는 계산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TV를 A로 차라리 얘를 X라고 놓고 한 문자로 처리하면 좀 처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복잡하다. 답이 안 나와. 최소한 문자는 2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문자를 1개를 사용하면, 이거 뭐 루트 등장하고, 그렇지. 이것 때 이거 B 하니까 이제 B로 구할 수도 있고, 당연히 루트가 있고, 또 루트가 있고, 그럼 피타고라스 또 쓰고 싶고, 그렇지? 넓이도 루트가 계속 등장하네. 이렇게 3개 문자를 이용해서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가장 이게 깔끔해요. 그 다음 봅시다. 21번 보자. 자연수 조건이 나왔네. 그럼 뭐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인수분 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그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인수분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x-2 y로 묶고, 그럼 뭐가 필요해? x-2가 필요한 거야? x-2가 필요한 거야? 그래요? x제곱 2제곱이면 x-2가 필요해요? 나머지 이항시켜버리면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5 이항되고 4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제곱 더해지면 x-2 y 플러스 x 플러스 2. 얘가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연수 조건이 되는 거니까 xy가 자연수니까 얘가 1, 3, 9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9, 3, 1이 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나? 마이너스 1도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이렇게 4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각각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구하세요. 뭐라고? 너 물어볼 거 많다며. 22번 봅시다. 22번까지 하면 그거거든. 스텝도 끝나거든. 22번 서로 다른 5개의 양수에서 서로 다른 4개를 뽑아서 그 결과가 곱했더니 그 결과가 3, 4, 6, 12, 24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수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곱하래. 그러면 너희들 이제 생각을 해봐. 봐봐. 곱하래. A, B, C, D 이렇게 곱한 거. 지금 4개 곱하려니까 깝깝한데 하나 빼서 곱했다라는 거 하면 좀 낫지. 그렇지? 하나 빼서 곱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결국 곱하는 형태가 총 5개가 생겨요. 왜? 얘 뺄까, 얘 뺄까, 얘 뺄까, 얘 뺄까, 얘 뺄까.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 C 대 있는데 이게 빠진 경우, 빠진 경우, 빠진 경우, 빠진 경우. 이제 5가지 경우를 싹 다 곱하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A가 4번, B가 4번, C가 4번, D가 4번, E가 4번 곱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다 곱하면 A, B, C, D, E를 4제곱 한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랑 3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3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5제곱, 2의 8제곱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결국 뭐가 되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큰 수는 뭐가 될 거냐면 봐봐. 가장 큰 수. 그지? 이 3이 3이 됐을 때 나머지 세 수가 3이 된 수 곱했을 때 그거겠지. 그지?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곱해진 수가 가장 작아진 수를 곱하면 나머지 한 수가 가장 큰 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 쉬었다 합시다. 봅시다. Z는 한 근이에요. 다음 중 한 근이 반드시 되는 거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거 문제가 뭐야? I지, I. 그래요? I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I 때문에, I가 아니면 그냥 이거잖아. 그래요? 이게 왜 이거냐면, C4, Z 4제곱, 여기다가 뭐 씌우면? 켤레복수 씌우면, 각각의 켤레복수 씌운 형태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한 근이, 이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 근이 Z라고 놔뒀을 때, 켤레복수를 씌우게 되면 어차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C4의 Z바의 4제곱 플러스 5호 I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C3의 Z바의 세제곱 C2의 Z바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 I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C1 Z바 플러스 C0 실수야?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뭐를 넣었을 때 0이 되는가라는 이게 이제 0이 되는 형태가 지금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지? I가 왜 사라져? 미안. I 원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뭐였으면 좋을 것 같냐라는 거잖아. 뭐였으면 좋을 것 같냐라는 건 너 이제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유추를 해보자. 이거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봐보자. 요 봐봐요. 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Z 바를 다 대입해. 이건 이제 등호를 만족하는 사실이니까. 그지? 얘를 집어넣어 봤더니 지금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홀수 파트만 지금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게 보여요. 원래 이제 이게 만족하지. 이건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입해 봤어요. 오케이? 대입해 봤더니 지금 이 식이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래요? 홀수가 있으면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몇 번이에요? 마이너스 A-BI.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건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 이거 위에 게 또 밑에 이용될 것 같은 느낌 팍 들지? 안 되냐? 봅시다. 4제곱, 5제곱이네. 이거 방금 전에 한 거다. 야, 이거 방금 전에 한 거지? 그지? 아닌가? 방금 전에 한 느낌? x의 4제곱 플러스 1. 그러면 1이 아닌 세 근은 x-1로 인수분해 되고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플러스 1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근이니까 무엇을 만족하냐면 알파의 세제곱, 알파의 제곱,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 4개씩 끊어 잡으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지금 4개씩 끊어 잡으면 지금 여기서 이제 101개 있는데 4개씩 끊어 잡으면 다 여기인지. 그렇지? 알파 하나 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합한 게 결국 뭐가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봐보면 이것도 지금 똑같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너희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좀 문제가 다르다. 일단은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항상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면 얘가 이제 4제곱, 세제곱, 제곱,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한 근이 뭐가 되냐면 1이 돼. 그래서 성질이 조금 달라져요. 오케이? 한 근이 1이야. 이거 1, 2, 3, 4 이거 1이 하자. 오케이? 2, 3, 4 쓰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파 5를 1이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일단 좀 다르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1부터 100일까지 집어넣어야겠네. 알파 2, 3, 4, 5 더한 거지. 이거 1이지. 그러면은 알파1의 제곱이잖아. 지금 계속 다 더해봐. 다 더하면 결국적으로 알파 101의 알파 1의 101제곱. 그렇지? 101제곱. 알파 3의 101제곱. 알파 4의 101, 알파 5의 10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어. 방금 전에 한 거니까. 이거 다 더한 거는 결국 얘 5개씩 묶었더니 0이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한 개 놔두고 100개 있으니까 5개 묶으면 0 되니까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가 됩니다. 라는 거는 맞아. 근데 이거 있잖아. 알파 5. 이거는 성질이 좀 다르다고. 너희들 항상 주의해 줘야 돼. 다 뭐가 돼요? 다 1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합해주면 결국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플러스 1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 오케이?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정리해줘. 보자. 우리가 이제 다들 했더니 이해가 된다라는 거야? 핵심은 뭐라고? 너희가 주의해야 될 핵심이 뭐라고? 너희가 맨날 틀린단 말이야. 이거 있지, 이거. 일로 놓은 게 핵심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맨날 틀려와. 뭐냐면, 이게 이제 100일이 된다라는 사실 알았지? 그리고 이제 가운데 거는 뭐가 됩니다? 1부터 100일까지인데, 결국 5개씩 묶으면 0이 됩니다. 라는 사실 때문에, 이 100개가 0이 돼. 그래요? 그럼 하나만 남아? 그래요? 나머지 다 똑같아서 하나만 남아요. 그리고 100일이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4개의 근은 이 방정식의 4개의 근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넘어가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이게 이거야.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라는 거지.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인수분해가,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알아. 제곱 만들어서. 아니냐? 이네. 그래요? 그래서 알파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존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가 되는 알파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알파 다 구해서 처리해 주느냐라는 거잖아. 이거 알파 총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잖아. 4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느낌은 딱 4개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아. 아니면, 봐봐. 이거잖아. 그러면은, 이 양식에서 제곱해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걸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요? 두 번째 너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거야. 이게 이제 잘 모르겠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는 뭐가 되냐면 루트 7i 알파예요. 양변 제곱했더니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7알파의 제곱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 양식에서 표현해봤더니 알파의 4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잠깐만 뭐가 이상하지? 제곱 4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 식이 나와버렸지. 그래요?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너희들이 알다시피 얘는 어떻게 한 겁니다 라는 거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걸 만족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알다시피 뭐다라는 거냐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7x의 제곱은 0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지. 결국 이것을 제곱으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7ix 이놈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곱 만들면 나옵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형태를 전개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목표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미운도 맞아요. 그 다음 디귿 봅시다. 제곱이 음수가 들어가는 k값은 하나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근 찾는 것보다 여기서 근 찾는 게 더 빨라요. 근의 형태를 봤더니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7i 이거고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래요?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일 때 있잖아. 그러면은 이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순허수. 순허수를 만들 수 있는 이 알파에다 어떤 값 더해서 순허수를 만들 수 있는 값은 두 개지.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2. 그래요? 그래서 틀렸어요? 하나뿐이다. 틀렸어요. 그 다음 봅시다. 6번 대주라고? 6번 봅시다.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길고 넓이가 900인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다. 이 토지에 둘레에 3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때 필요한 나무 그루스는 5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때 필요한 나무의 그루스 2배보다 10그루 적다고 한다.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 있잖아. 그냥 내 모퉁이 나무를 심고 간격은 모두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게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거 고민하면 좀 이런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나무를 심는데 혹시 여기 네 기둥이 있는데 여기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고민하잖아. 고민할 필요 없지. 간격도 일정하니까. 그래요? 결국 이걸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잡아주면 가로 길이가 세로보다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3m, 5m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근데 나무 그루스를 구하는 거지. 3m 간격으로 나무 그루스 세면 이거 3으로 나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여기 3으로 나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지. 그러니까 x를 3으로 나눈 거랑 y를 3으로 나눈 거에 2배를 해버리면 나무의 그루스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거는 5로 나눈 거 5로 나눈 거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2배 10그루 작아요. 오케이? 그리고 xy는 뭐가 돼? 넓이는 뭐라 했어요? 900.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곱 찾을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7번 봅시다. A지점에서 동쪽으로 1km 떨어졌대요. 그럼 기준을 주자. A지점이 있을 건데 동쪽으로 1km만큼 떨어진 거. 그래요? 이게 이제 1이에요. 그 다음에 B지점에서 A지점에서 1km만큼 떨어진 게 B. 서쪽으로 3km만큼 떨어진 게 C. 3km만큼 떨어진 게 C예요. 정북방향으로 달리는데 PQ 지점에 도착하였다. AP랑 AQ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이제 여가 Q가 될 것이고.
여가 P가 될 거예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사이각이 얼마다라고 했어요? 60도. 60도일 때 지금 이거 BP 대 CQ가 N 대 M이 됨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이 두 변의 길이비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가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 잠깐만. BP 이거 뭔가 이상한데? B에서 이거 P고 Q지? 이거 P고 Q야. 그러면은 이 길이 대 이 길이 B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길이비만 찾으면 돼. 그러면 이거 X라고 놓고 이거 Y라고 놔서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60도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래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 길이 3이니까 3의 제곱은 y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60도가 이용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60도가 이용이 되면 이게 정삼각형이잖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이 길이 알거든. 이 길이 루트 아무거나 넣으면 돼. x의 제곱 플러스 3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고? y 마이너스 x. 이거는 뭐고? 4니까.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은 y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럼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x, y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y 대 x의 b니까 이 b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8번 봅시다. 어, 8번 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 이거의 값을 fn이라 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이때 f1 마이너스 f2 f100 f101까지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제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조금 재밌는 식이야. 뭐냐면 이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가 너희들이 보일 건데, 지금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지금 3z의 제곱 플러스 이 형태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얘를 일관성을 주려면 얘가 4y의 제곱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x의 제곱이고 3z고 얘가 2y의 제곱만 돼버리면 이 가운데 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배 이거 2개 곱한 거고 2배 이거 2개 곱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 몇 배만 해주면 2배만 해서 적어주게 되면 얘가 지금 반복되는 형태가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식부터 적어봤더니 얘가 2y 3z가 되는 형태고 플러스 2배 3z가 되는 형태인데 얘가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형태는 2y의 제곱 플러스 2배, 이제 이거 두 개야. x 3z 플러스 2배 2배 x, 얘가 2배 했으니까 2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지? 지금 이제 이거 두 개가 2배 x, 이거 이제 위에 거. 그리고 마지막 거 해봤더니 3z의 제곱은 2배에 2y x x 나중에 적읍시다. 플러스 그 다음에 2배 2y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얘가 1이에요. 그래요?
지금 반복되는 형태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잘 봤더니 봐봐. 제곱에다가 2배의 쌍이 있어. 그지? 2배 각각이 합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식만 생각을 해주면 앞에 있는 식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 플러스 2y 플러스 3z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온 식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2배의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다 계산해 줘봤더니 이 식은 무엇이 될 거냐면 n의 제곱 마이너스 2n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2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이거 진짜 문제 억지로 만들었잖아. 기분 나쁘게 플러스 1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있는데 플러스 1을 준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플러스 1을 준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인수분해 해버리면 결국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뭐가 되겠습니다. 이 제곱이 이놈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버렸잖아. 절대값 씌운 게 등장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 씌운 거니까 결국 이거 뭐야? n 플러스 1이에요. 열심히 대입하시면 되겠지?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결국 1이 쭈르르 나오겠네. 이거 계속 1 나오겠네. 1 나오겠네. 그러지? 1이 50개 있어요? 5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9번 아니야. 10번. 순수쌍의 개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숫자만 그냥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지. 그지? 숫자만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분의 1, 분의 1, 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서 결국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정수를 집어넣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데 이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봐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 1이야. 그럼 너희들 뭐 해주고 싶냐면 양변에 xy 곱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는 xyz야. 생각만 해도 신경질나게 생겼잖아.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가 힘듭니다. 라는 거야. 응?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은 첫 번째 이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 1 대입해서 찾는 건데 너희들이 바로 보이면 좋은데 뭐 1 넣어볼까? 2 넣어볼까? 3 넣어볼까? 4 넣어볼까? 이렇게 해보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 너희들이 해볼 거야.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 1 넣어봐. 그러면은 당연히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 1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x가 뭐일 때? 1일 때. 차분히 이렇게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 실제적으로. 넣어서 이제 계산해 봤더니 이항시켜 봤더니 x 플러스 y는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양의 정수가 이런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지? 이런 형태 없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 봐봤더니 이제 뭐를 넣을 거냐면 1을 넣을 거야. 1을 넣어봤더니 y 플러스 x에 1을 넣었어요. x에 1을 넣게 되면 2분의 1이네. y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2xy를 곱해서 y, yz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결국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얘를 뭐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인수분해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겠지. 오, 저 친구 잔다. 저 친구 잔다. 잔다. 한 번만 더 자면 쏠 거예요, 이거. 오, 좋다, 좋다. 흥미진진하지? 한 번 더 자면 쏠게요. 기대하고 있으세요. 특별히 쏴줄게. 봅시다. 2-y.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2인가? 2로 묶어야 돼요. 2에 마이너스 2로 묶어야지. 이 형태 만들려면.
이거 이항시켜서 묶을걸.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 마이너스 y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항시켜서 정리해보면 z의 2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에 보고 그냥 바로 처리해버릴게요. z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2에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4, 1, 2, 2, 1, 4잖아. 그래요? 근데 x, y, z가 정확히 대칭형이야. 그러면 하나 형태만 찾아주면 결국 그 나열되는 형태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찾아보자. 찾아봤더니 z가 뭐가 되는 거냐면 z가 y가 뭐가 되는 거예요? z가 6이고 y가 3이에요. 그리고 z가 얘는 똑같은 형태가 나와버리지. 4,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z가 이거 어차피 똑같이 3, 6 거꾸로잖아. 굳이 이런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x, y, z를 배분해 줄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안 보이면 이제 3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이제 4, 5, 6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규칙성이 생길 거야. 규칙성이 생기기보다는 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경우가 보일 거예요. 봐보자. 3인 경우를 해봤더니 x가 이제 3이에요. 대입해봤더니 3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에요. 이게 이제 1이야. 3분의 2잖아. 예. 양변에 뭘 곱해줄 거냐면 3yz를 곱할 거예요. 3yz를 곱하면 3y, 3z 얘는 2yz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항시켜서 정리를 할 건데 이항시켜서 정리를 할 거예요. 양변에 2 곱할게요. 2를 곱해버리면 6y 플러스 6z는 4yz예요. 이항시켜서 공통인수가 보이게끔 묶었더니 2y로 묶었어요. 그러면은 2z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지금 얘를 이항시킨 거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z인데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정리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3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3에 2z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돼. 플러스 9가 생기는 인수분해 되기를 이 식이 2y 마이너스 3 2z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9예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 yz가 3의 배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건데 1, 9 이거 되나? 1, 9 이거 돼요? 1이고 얘가 4니까 10이니까 이거 되네. 1, 9의 형태는 yz가 2고 6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3, 3의 형태는 2고 3이고 3이에요. 그래요? 응? 그 다음에 어차피 9일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가 있어. 찾아줬는데 잘 봐봐. 한 가지 이제 더 해볼 건데 어떤 형태를 해보면 4가 4를 대입했을 때도 해볼 거고 5를 대입했을 때도 해볼 거고 6이 대입했을 때도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너희들이 이제 결국 찾기를 이렇게 찾아지는데 봐봐. 뭐가 있냐면 x가 첫 번째 1인 경우는 지금 없지. 2인 경우는 x가 2인 경우는 x, y, z가 될 수 있는 값이 2, 6, 3이 있고 2, 4, 4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x가 3인 경우는 3, 2, 6이고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반복되는 형태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요? 그리고 3인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2가 되는 형태, 3이 되는 형태, 4가 되는 형태, 5가 되는 형태 이걸 일일이 다 대입해 볼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6이 됐을 때도 어차피 이런 형태들이 생길 거야. 7 넘어가면은 안 생길 것 같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이제 첫 번째 너희가 생각해 보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대입해 보고 당연히 네 번째는 뭐일 때도 해볼 거냐면 x가 5일 때도 해볼 거야. 오케이? 5일 때도 해보고 그러면 5가 대입해 봤더니 정수가 안 생기겠다라는 게 나와요.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게 문제잖아. 이게 이제 재작년에 이 고2 문제에서 약간 오류가 생긴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대입해서 결국 풀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대입해서 풀었어. 고2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재작년인가? 6월인가? 대책 없는 문제 한 문제 있어요. 그 문제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얘들이 자꾸 물어봐. 자유수리 문제 풀면 고2 문제야. 수원. 일단은 맨 마지막 문제 막 있거든? 그 대책 없는 문제 있어, 한 문제. 그거 대책 없어. 일일이 대입해서 찾아야 돼. 규칙성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하다라는 건데,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냐면 범위를 주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범위가 있겠습니다라는 건데 x, y, z에 대한 범위를 줘버리면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국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 이 합이 1이래. x 플러스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합이 1이다라는 것은 지금 뭐가 가장 작은 값이냐면 얘가 가장 작은 값이고 이게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합은 이거의 3개의 합보다 더 작은 거고 이거의 3개의 합보다 더 큰 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의 범위를 주기를 이항식해서 정리해봤더니 x는 3보다 더 작은 범위만 따져도 충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굳이 4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4, 5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가 1일 때, 2일 때만 구하고 그래서 x, y, z가 이 형태. 근데 이게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총 이렇게 3가지 형태가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 형태가 등장하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나열하는 경우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나열하는 경우가 총 3가지가 있고 나열하는 경우가 3팩토리얼이지 6개가 있고 3가지고 1가지가 있는 거니까 총 10가지가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일이 대입하는 것보다 크기를 비교해서 생각해주면 대입하는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야, 11번 봅시다. 이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 11번 봅시다. 진짜 한 문제 더 있네. 봅시다. 11번 봤더니 분자가 1이고 두 연분수의 형태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P의 제곱분의 1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 양변에 A, B, P를 곱해버리면 A, B는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이에요. A, B를 구하는 게 목표야. P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럼 이항식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건데 B-P의 제곱 마이너스 B의 P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B-P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A, B-P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P의 제곱에 B-P의 제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의 4제곱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인수분해 되기를 얘가 이렇게 돼요. A-P의 제곱이고 B-P의 제곱인데 얘가 P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이게 생각보다 몇 개 없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얘가 P인 경우 얘가 P의 세제곱인 경우 1부터 있겠네? 1부터 되겠네? 1 P의 4제곱 P의 세제곱 P의 제곱 P의 제곱 P의 세제곱 P의 4제곱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똑같은 경우잖아. a, b 값이 달라져도 두 개의 분의 1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몇 가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경우니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밑에가 왜 안 되냐면, 똑같냐면, 지금 봐봐. a가 뭐야? a, b를 적어보자. 이게 뭐냐면, 1 플러스 p제곱, p제곱 플러스 p의 4제곱. 이거지.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p고, p의 제곱 플러스 p의 세제곱. 얘는 p의, 부들부들 떨렸다. 이 p의 제곱, 이 p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봤더니, p의 세제곱 p는 이게 또 나와. 그지? 똑같은 거 또 쓸 필요 없잖냐? 그래서 몇 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